집에서 보내는 시간,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꽂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약자에 대해서만큼은 낡은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자선을 베푸는 것 정도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할 기본권 감각이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당사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지요. 장애인의 조건을 협소한 기준으로 등급화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 것처럼 장애인 정책이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장애를 가졌음에도 세심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필요와 편의성을 고려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까지 125곳을 개조했습니다. 그리 거창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 대부분이 그렇듯 비장애인 위주로 살게 된 거주 공간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입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휠체어 타는 분이 화장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욕조를 철거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졌다고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셨을지 그려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집에서는 편안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불편함 덜도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확대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혁신의 마중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입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 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혁신의 길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선도하던 리더조차 얼마든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왜 혁신의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 창출보다 찰나적 현실 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바로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권력과 재원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18일 경기도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도민의 생각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특강을 시작으로 2020년 제안공모에 참여한 도민들의 제안 배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평소 궁금하던 사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됐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국민에게 뭘 많이 드리면 벌을 나빠진다.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산 재정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언제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국민이 낸 재원, 예산을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공급 중심 행정 편의가 우선될 수 있어 도민들이 예산 편성과도 정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발굴해 주시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 있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최대한 채택해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정열 경기도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김린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운영위원 최완용 도기획조정실장, 우수 제안자가 현장에 참석했으며 100여 명의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경기도는 2021년도 본 예산에 51개 사업 156억 원을 주민제한 사업으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봄 예산보다 사업 수로는 25개, 예산으로는 2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우수 제안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셀타용 버스 정류소, 지붕에 있는 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은 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7억 원을 들여 경기도 전 지역에 118개소의 셀타용 버스 정류소를 확충하도록 했다. 공공도서관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해 안전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 공공도서관 100곳에 9억 원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이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주민참여예산제 강의가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민원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점, 제한 가능 범위와 영역, 제한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과정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도민들은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드디어 12월 1일 첫발을 뗀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오는 12월 1일 화성, 오산, 파주에서 배달특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을 승인한 이후 8개월 만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배달특급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자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행정력을 기반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홍보와 교육 등을 도맡았고 NHN 페이코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사업자가 앱 개발 등을 맡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꾀했다. 배달앱 성공을 위한 가맹점 모집에서도 특기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 8월부터 한 달 남짓 세계 시범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결과 사전 가맹 기간 동안 당초 목표치 3,000개를 넘는 3,699개 가맹점을 모으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입증했다. 현재까지 시범 지역에서는 모두 4,580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가입하면서 목표치의 15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와 연계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고 지역화폐로 결제 시 10% 선 할인은 물론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 밖에 출시 알림, 신청 이벤트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번 시범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사용자, 경험 등을 참고해 더욱 보완한 다음 2021년경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길용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배달특급의 사업 개시 일이 확정돼 편향된 배달앱 시장에 갇혀있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공정한 배달앱 생태계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을 설레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쉼 없이 달려와 런칭까지 앞두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 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 주민, 소년, 소녀 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 변호사 비용 외의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처리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2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음은 고액 상습채 납자 공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채 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 상습채 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 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세건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 씨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위치한 용인 A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할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 이익,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정리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성탄절, 송년회 등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식당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수시로 환기시키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7명 증가한 총 6,137명으로 도내 18개의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는 11.4%인 10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32.1%를 차지한다. 포천시 요양시설 믿음의 집에서 근무하던 강원도 철원군의 요양보호사 5명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7일 믿음의 집 입소자 및 직원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18일 0시 기준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경기도 집계 17명, 타시도 포함 2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들은 16에서 17일 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요양원 2층을 능동감시 중이며 3층부터 5층까지 코호트 격리 중이다. 도는 격리자들에 대해서 3일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산시 수영장에서는 지난 12일 수영장 회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의 배우자 및 수영장 회원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3일까지 수영장을 방문한 677명에 대해서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최초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가구업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6일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7일 8명이 추가되면서 18시 0시 기준 총 11명을 기록했다. 17일 최초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6일 먼저 확진된 가구점 근무자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9일 가구점 관련자 11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자 10명의 전수검사를 한 결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고양, 파주, 포천 등에서 가구점 운영,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도는 개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고양시 당구장 29명, 축구단 22명 등에 대해서 검사 안내 및 수동감시 실시 중이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7.9%인 323병상이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9개 병상 중 38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7일 18시 기준 270명이 입소하고 있어 54.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25명이다.